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질병. 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률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부위에 발생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이런 혈관 질환은 무증상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당신. 당신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절망감에 빠졌었는데 나도 이제는 끝장이구나. 전 세계 1위 비만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미국. 국민 2명 중 1명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데요. Obesity plays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국민병이라는 혈관 질환을 타파하기 위한 미국인들의 혈관 건강 방법은 물론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우리 몸의 생명 통로, 혈관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부천의 한 병원. 갑작스런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39세 배윤희 씨. 위험한 순간은 넘겼지만 후유증은 남았습니다. 왼쪽 손이 감각이 둔해가지고 그 물리치료 받는 거예요. 뇌출혈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런 손에 작은 근육의 운동을 위주로 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것도 다행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갑자기 휑 돌더라고요. 이게 급체함 이런 건가 싶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랑이 놀래서 들어왔길래 막 요즘 때리라고 보여보면 체험 막 등을 때리잖아요. 등이 아니라 여기 뒤통수 여기 때리라고 막 그랬더니 여기 때렸더니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제 구토는 멈췄는데 이제 신랑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빨리 병원을 가야 돼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그랬죠. 빠르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간 결과 뇌출혈 진단. 즉시 응급수술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지난 6월의 일입니다. 배윤희 씨는 이 뇌출혈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처음에 이게 뇌지주막하 출혈하고 뇌내출혈을 같이 동반이 돼 있었습니다. 우측 뇌 쪽에 혈관 조영술을 같이 찍어보니까 이 혈관이 약해져서 꽈리같이 부풀어서 뇌 동맥류가 생겨서 여기서 파열된 상태로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던 윤희 씨. 그래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자가 검진은 수시로 했거든요. 항상 이상이 있는 거 없었고요. 고지혈이 좀 있금 이제 수치가 안 좋게 나와서 고지혈 약을 그냥 먹기 시작했는데 그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픈 거는 일하면서 다 해결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왼손 빼고는 보행 능력 등이 많이 좋아졌지만 경미한 인지장애로 보호자 없이는 이동이 힘들다고 합니다. 신랑이 편의점을 자꾸 갔다 온다고 내가 치료실을 혼자 찾아오다가 못 찾은 거예요. 엉뚱한데 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만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결국 남편이 휴가계를 내고 간병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 아이들도 어린데 아내에게 찾아온 뇌출혈은 남편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고 겁 많이 났어요. 막 애들 생각도 나고 주위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너무 무섭잖아요. 뇌출혈 말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장애로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 드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지금 윤희 씨는 퇴원을 앞두고 재활치료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왼손이 아직 불편하기는 하지만 요리하는 법도 차근차근 다시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깔때기 안쪽을 눌러줘요, 나오게. 재활치료를 하며 다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갈 날을 손꼽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어린 아이들 때문에 더 의지를 다잡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11살, 16살, 두 딸의 엄마 배윤희 씨.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입니다. 근데 챙겨주지 못한 것도 있고 정서적으로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애들이 편한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하면서 참 그게 참 미안하죠. 애들 곧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신랑도 아직 젊고 내가 없으면 빈자리가 너무 클 텐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미안하고. 뇌졸중이라는 병이 과거에는 뭐 60대, 70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배윤희 씨 환자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뭐 30대, 40대, 뭐 어떤 때는 20대에도 뇌출혈, 뭐 뇌경색 같은 환자들이 종종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길이는 12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의 3배의 길인데요. 심장에서 뿜어나온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거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발생을 하면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심각한 부위에 발생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부위에 중요한 부위에 발생하면 완전히 마비가 와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그 자리에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혈관 질환은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신체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과 전에 없던 벼락 두통,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특히 타타타 발음이 잘 되지 않거나 한쪽 눈이 안 보일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뇌혈관 전문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15년 전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김석주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빠, 얘 이름 뭐게? 얘 이름이 콩이지. 어? 아빠 옛날에 우리 하늘이 키울 땐 기억 못하잖아, 하늘이. 10여 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 이름조차 기억 못했던 그때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항상 저희가 좀 의심쩍어서 아빠가 조금 그럼 확인 한 번씩 해요. 뭐 손주 이름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 이름 뭐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집에 들어와가지고도 이게 지금 내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손짓하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뇌졸중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라 해서 앰뷸런스 해가지고 급히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그 의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남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걸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머릿속에 핏줄이 갑자기 피떡에 의해서 딱 멈췄다 이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순간에 다시 이게 그냥 풀렸다. 다행히 수술도 하지 않고 후유증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1년에 2번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10년 동안 재발률이 40%나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석주 씨는 늘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의 소견이 이렇게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소적 문해증만큼 뇌조직이 사라져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네네네. 쉽게 말하면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거는 완전히 막혔어요. 그때 혈관도 죽고 계속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뇌조직이 완전히 괴사가 왔는 거예요. 다행히 당시 뇌경색 발병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흔적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뇌졸중 질환을 경험한 이런 분들은 이 살아계시는 평생 동안 모든 일상생활이나 음식 관계나 이런 데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은 비만을 컨트롤하는 게 지금 제일 큰 1번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체중 90kg의 김석주 씨. 비만은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운동을 지금 심한 운동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운동을 하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48세의 뇌경색 발병 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체중은 늘어나고 혈압도 높아지고 관절도 안 좋아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 어린 손주들을 볼 때면 더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애들이 사실은 더 커서 장성해가지고 다 성공한 모습들을 다 봐야 되는데. 김석주 씨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혹여 아이들에게 혈관 질환이 가족력으로 남지는 않을지 늘 우려가 됩니다. 충남 아산. 늘 혈관 질환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정정임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임 씨의 하루는 혈당 수치를 재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당뇨는 가족력이었습니다. 엄마가 당뇨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의 당뇨를 내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어서 이건 식전에 먹어야 돼서 식전에 먹어야 돼요. 때문에 매일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6년 전 당뇨병 진단 후 당뇨 개선을 위해 식단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밥도 반 공기 이것도 많은 거예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혈당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양파 김치까지 담궈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고 있는 정임 씨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갱년기 후 7, 8개월 사이에 체중이 무려 10kg가량 늘었는데 특히 복부에 살이 집중된 겁니다. 복부 둘레가 37인치. 외관상 보기에도 뱃살이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임 씨. 복부에 살이 집중되다 보니 설거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는 물론 다리 통증까지 있다고 합니다. 힘들어. 다리가 아프고 너무 배는 내 나가고 이렇게 힘드니까 올해는 그 살이 찌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더군다나 배만 찌니까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기도 걱정이 돼요. 특히 갱년기가 지나면서 복부에 살이 집중되는데 우려와 같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갱년기는 특히 혈관 노화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이전에는 팔이나 다리에 집중되어 있던 살이 복부 쪽으로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복부에 지방이 집중될 때 우리 건강상의 문제를 더 불러옵니다. 실제 유럽 심장전을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군에 속한 여성들은 대부분 엉덩이와 허벅지보다 배에 지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정임 씨가 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동생이 뇌졸중에 2번 쓰러져 갖고 있고요. 항상 걱정이죠. 내가 이렇지 않을까. 내 가족들이 전부 이러는데 나는 이러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에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머리 빨리 말려. 밥 먹고 가려면 늦는다니까. 얼른 빨리. 엄마도 얼른 나가야 돼. 너네 보내고. 최근 급격히 불어난 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송선자 씨. 비만으로 인해 혈관 건강까지 걱정이라는데요. 워킹맘인 선자 씨의 하루는 다른 주부들보다 더 분주히 시작됩니다. 이제 나이가 가면 갈수록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완전히 몸으로 느끼더라고요. 진짜 이번에는 맘 잡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우리 아들이 제일 뭐라 해요. 빼야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이번엔 제대로 해봐. 알았어. 특히 배와 하체에 살이 집중돼 있는데요. 매일 재는 체중이지만 늘 체중계의 숫자는 요지부동 80kg입니다. 선자 씨는 현재 고도 비만입니다. 식구들이 다 나간 후 선자 씨도 출근 준비를 하는데요. 출근 준비 중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바로 옷 고르는 시간입니다.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불과 2-3달 전까지도 맞았던 바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나마 고른 스커트도 꽉 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 엄청 많이 쪘네. 그래서 선자 씨가 교복처럼 챙겨 입는 옷은 위아래 통으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거의 치마 위주 원피스. 왜 그러면 하체가 좀 많이 찌고 하니까 예, 원피스를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 오늘도 약 10여 분을 고르고 골라 항상 입던 원피스를 입고 출근을 합니다. 선자 씨의 일은 의류 공장을 돌며 직물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장소를 바꿔가며 일을 하다 보니 편히 앉아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다리 통증을 안고 사는데요. 3년 전부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지 정맥류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하지정맥도 너무 심해졌고 살찐 이후부터 이게 몸이 더 안 좋아졌죠.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아침도 고른 선자 씨가 첫 끼를 해결하는데요. 허겁지겁 밥 2공기는 기본. 식욕 조절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못 먹고 이렇게 오니까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점심 때 너무 많이 폭식을 하는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길 여력이 없는 선자 씨. 특히 혈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은 많이 해요. 갑자기 뇌출혈이 생긴 분이 계셔요. 근데 갑자기 이제 병원을 급하게 가서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은 없으셨지만 저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살 빼라, 건강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뇌경색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건 물론 고혈압과 비만으로 고민인 김석주 씨. 고도 비만으로 혈관 질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송선자 씨. 뇌혈관 질환 가족력과 지병인 당뇨 그리고 복부 비만으로 고민인 정정임 씨. 혈관 질환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뇌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MRI 검사는 물론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병원에 오면 일단은 걱정이 먼저 앞서요. 15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김석주 씨. 매일 지는 혈압이지만 늘 걱정이 됩니다. 꾸준히 뭐 병원은 다니긴 했었지만 이게 또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 다소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있죠. 당뇨병으로 고생 중인 정정임 씨도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보기 위해 피 검사를 합니다. 살을 계속 뺀다고 해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검사를 해서 좀 잘 됐으면. 정정임 씨 기초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표준 이상. 송선자 씨의 경우 허리둘레가 88cm로 위험수위입니다. 김석주 씨는 중성지방이 155, 표준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당장 혈관에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비만, 중성지방 등 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발견됐습니다. 비만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전반적인 축적 지방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축적 지방이 들어가는 것만큼 고지혈증도 분명히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독소 물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비만은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의 범주로다가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30세 이상 고지혈증 유병률도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혈관은 약 70% 정도까지 막혀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비만해지면은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과 혈관 자체도 좁아지거나 뚱뚱해지면서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현재 한국인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암에 이어 2위,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관 노화가 시작된다는 갱년기. 갱년기를 앞둔 나이에도 혈관 노화는 걱정이 없다는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독특한 끈을 몸에 달고 운동을 하고 있는 이분이 자칭 타칭 혈관 미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7세 가수 미나 씨. 나이가 믿기지 않는 외모와 몸매의 소유자. 17년 전 데뷔 때와 변한 모습이 없는데요. 특히 작년에 17세 연하의 가수 류필립 씨와 결혼을 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17살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몸이 아파서 오래 살면 주위 사람한테 민폐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갱년기가 되면 혈관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에 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번지 피지오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가, 폴댄스 그리고 최근에 하기 시작했다는 번지 피지오 덕에 20년 동안 변함없는 체중과 몸매를 유지하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번지 피지오라고 번지 피트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이고 너무 이제 역동적이고 유산소랑 근육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제가 몇 번 해보고 효과를 톡톡히 봐서 지금 요즘에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모만 신경 썼다면 이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는 미나 씨.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미나 씨. 운동 후 자주 챙겨 먹는 주스를 준비하는데요. 재료는 바로 비트와 오렌지입니다. 요즘에 혈관 건강이 되게 동안과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신경 쓰고 있거든요, 혈관에도. 근데 이제 비트를 먹으면 혈관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먹기는 그래서 오렌지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가끔 만들어 먹고 있어요. 생비트를 오렌지와 함께 갈아 만드는 비트 오렌지 주스. 레드 비트에 있는 베타인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오렌지와 궁합이 잘 맞아 같이 갈아 마시면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좀 자신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하나하나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노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지만 미나 씨는 더 건강하게 나이를 먹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 아 오랜만이야. 잘 있었지? 그날 오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분들이 놀러 왔는데요. 너는 내가 허구해줄게. 넌 여기 와. 고기는 무조건 구워야 맛이라고 생각했던 미나 씨. 요즘엔 기름기를 뺀 훠궈를 자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나 씨의 동안 외모와 몸매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수다거리인데요.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같이 갔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왜? 나보고는 어디서 언니를 배웠는지 언니 해. 근데 미나 언니 보고는 미나야 다 미나. 친구. 동안 외모를 보는 눈은 국적 불문인가 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미나 씨를 더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이 20대에 아름다울 수는 다 있어요. 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젊을 때는 관리 안 해도 그냥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꾸준하게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친구들도 40대 중후반이라고 하기엔 동안인데요. 외모는 내가 봐도 너는 아직 많아야 40대 초반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겉은 이럴지 몰라도 속은 이제 골다공증에다가 지금 속 차이가 아마 많이 날 거야, 굉장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원래는 50대부터 갱년기가 오는데 요즘에 빨라졌대. 그러니까 관리 안 하고 막 그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니 30초 초반도 막 40대 여자 셋이 모이니 역시 갱년기 얘기와 건강 얘기입니다. 더욱 건강을 챙길 나이가 됐다는 건데요. 내 주변에 그 고혈압 있는 사람이 좀 있어. 그래? 많아. 우리도 남편 누나 지금 고혈압 막 200까지 갔었잖아. 근데 느낌이 없어. 그냥 땀 많이 흘리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약간 식이요법 하면서 살 빼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알람 왔다. 알람? 왜 알람 왜 맞춰놓은 거야? 약을 챙겨 먹는데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알람을 해놨어. 아, 철두철미한. 이거 먹어봐 너는. 우리 공경해 주는 거야? 나이 많다고? 이거 칼슘이랑 글루코삼이랑 이 빨간에는 크릴 오일이라고 혈관 건강에 좋은. 아 진짜? 우리 공경해 주는 거야? 혈관 나이 많다고? 공경한 게 아니라 좀 젊어지라고 좀 같이 늙자고. 그래, 같이 늙자. 너무 빨리 가지 마. 얘가 추천하는 거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 다 먹어. 빨리 먹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크릴 오일 어떤 걸까요? 남극해, 특히 청정한 이런 해역에서 발견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고래의 먹이가 되는 그런 주된 것을 크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릴에서 뽑아낸 오메가3 성분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기름, 지방을 크릴 오일이라고 부릅니다. 크릴 오일은 유럽연합에서 노벨 푸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크릴 새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크릴은 남극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이 크릴은 해양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오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요. 이 크릴 오일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릴 오일은 몸속의 어떤 묵은 지방을 조금 더 분해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있는 기름 찌꺼기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서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몸속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혈관에 좋은 음식은 물론 건강식품까지 챙겨 먹는 미나 씨. 과연 혈관 나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업체에 의뢰해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나 씨는 물론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까지 다 측정을 해보는데요. 자, 먼저 40대 중후반 친구들의 혈관 나이는 60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나 씨의 혈관 나이는? 놀랍게도 우리 미나님은 자그마치 1단계로 20살! 예. 뼈도 20세고 혈관도 20세야? 역시 자기 관리에 철저한 미나 씨답습니다. 이러다가 나 진짜 뼈도 좋아, 혈관도 좋아, 120살까지 살겠다. 평균이 100살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고 나서 혈관 관리를 위해 춤을 추는 미나 씨. 평소 미나 씨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그래서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 아이돌 댄스 따라하기를 틈틈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다른 운동도 하는데 춤이 저에게 이제 연습도 되고 운동도 되고, 네, 뭐 이렇게 기분도 업되고 좋은 것 같아요. 47세의 나이가 무색한 미나 씨. 50대, 60대가 돼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몸이 아팠을 때 그때 느껴서 뭐 하려고 그러면 훨씬 힘도 들고 정말 움직이고 싶어도 운동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고 젊을 때 지금처럼 열심히 건강 관리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요. 그렇다면 세계 최대 비만국인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의 40%가 비만인 미국은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요. 국민 2명 중 1명은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Obesity plays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abdominal obesity that is frequently seen in association with the metabolic syndrome is a very important independent risk factor for coronary disease. 그런데 빵과 고기,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미국인들의 식습관상 혈관 질환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질병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치즈 스테이크의 유혹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Oh, well, our pizzas. Oh, good steak. Steak and potatoes. Steak and potato. Yes. Yeah. They have good bread here. Good steak. 하지만 미국인들의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의 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는데요. 인근 공원만 가더라도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You keep active, you know, it's a way to stay young. No supplements. I mean, we eat like pretty healthy food, lots of salad, not so much red meat, some fish, chicken, things like that.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곳,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한 마켓. 이곳에서 미국인들이 꾸준히 찾는 건강식품은 바로 오메가3의 일종인 크릴 오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강식품을 사기 위해 들른다고 하는데요. Now, when it comes to vascular health, our blood vessels, if you cross-section a blood vessel, there's 3 layers. And that first layer is only 1 layer thick, so it's easy to be damaged. So that's why the more omega-3s you have, the quicker it's going to repair and knock out inflammation and keep you healthy while you're trying to recover and repair from any damage. 오메가3에 대한 이점이 알려지면서 크릴 오일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I'm here looking for krill oil. So I had a friend and some family members that had some vascular problems in the past, and I heard that it was really good for that.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 그들에게 건강식품을 고르는 일은 식료품을 사는 것만큼이나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It's more easily absorbed into the system. And also, I know a lot of people who have vascular disease. They have issues with their heart and vascular diseases. This could help them. Some of the doctors have advised them to take fish oil, but I think I'm going to try the krill oil and see how that goes, and maybe I can advise them to take krill oil as well. 그런데 일반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와 크릴이라는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Omega fish oil and versus krill, the difference is their structure of it. And so omega-3, so they think of the 3, there's 3 fatty acids, where what's in krill, we call it a phospholipid, which is the thing that's in the layer of the cell, is called a phospholipid. 어류의 오메가3와 크릴 오일의 오메가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지질에 있다고 하는데요. 인지질이란 어떤 것일까요? 크릴 오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지질 성분입니다. 우리 인체의 세포는 2가지 이상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단백질, 그리고 겉쪽은 좀 더 지방 쪽, 즉 안쪽은 수분, 겉에 쪽은 기름에 조금 더 융화되기 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질은 내부의 친수성, 외부의 친유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해서 이 세포에 흡수돼서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이루는데 조금 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즙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 인지질.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도 인지질 성분인 크릴 오일이 어류 오메가3보다 체내의 작용률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4주간 크릴 오일을 섭취한 사람과 일반 오일을 섭취한 사람을 비교해보니 생체 이용률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뇌의 60%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릴 오일을 섭취할 경우 뇌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치매를 유발한 쥐에게 인지질을 포함한 식단을 섭취하게 한 결과 뇌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하다는 인지질 성분의 크릴 오일.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에 돼지 기름과 크릴 오일을 각각 넣어봤는데요. 돼지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는 반면 크릴 오일은 기름 성분이지만 물에 잘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 기름을 넣은 물에 크릴 오일을 섞어본 결과 크릴 오일이 돼지 기름까지 같이 물에 녹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기름이 가득한 대창을 물과 크릴 오일에 담가놓고 지방의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 경과를 둔 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하루가 지난 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담가놓은 대창을 꺼내보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크릴 오일에 담가놓은 대창은 기름이 분해돼 흐물흐물해지거나 물에 녹아버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이런 인지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에도 유화되고 수분에도 또 융해가 돼서 세포 안에서는 건강에 유리한 이점을 세포 밖에서는 묵은 기름을 조금 더 잘 붙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2가지의 장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병과 비만으로 혈관 건강이 걱정이었던 세 사람. 각자 적당한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크릴 오일 섭취를 3주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당뇨의 복부 비만, 더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정정임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산책만 하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해요.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적당한 단백질과 채식 위주의 식단도 병행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식품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 비만이었던 송선자 씨도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 외식에 폭식을 하던 송선자 씨는 식단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고 저녁에 이제 야식 같은 거 치킨 뭐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진짜 밀가루 음식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물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물을 이거 하면서 하루에 거의 한 2리터를 먹나 봐요. 운전 중에 계속 갈증나면 먹고 지금이 땀이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물을 그만큼 먹어서 그만큼 땀 배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식단과 함께 운동과 건강식품 섭취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뇌경색을 앓았던 김석주 씨도 체중 감량을 위해 근력 운동은 물론 유산소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육류 위주의 식단도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 고역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갖고 이게 유기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 먹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든든하더라고요. 시간에 맞춰 건강식품 섭취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하고 아무래도 전에 제가 그 혈관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크릴 오일하고 2가지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크릴 오일 섭취를 병행한 세 사람. 과연 3주 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른 아침, 매일 운동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체중을 21kg 감량하고 건강 전도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스토리와 다이어트 운동법, 그리고 건강 식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에스더 킴입니다. 에스더 킴은 체중 감량 후 트레이너로 변신.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 다른 트레이너 아놀드 홍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건강이 많이 혈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서 이제 조금 위험 수위에 있으신 분들을 저희 쪽에 오시면은 저희가 선발을 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새벽, 평일 매일 새벽 해가지고 거의 한 1년에 300일 정도를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일할 때 계속 허리가 아파가지고 중간에 좀 휴가도 내서 치료도 받고 좀 그랬었어요. 그게 좀 많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수술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살을 우선 빼야 된다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한 것 같아요. 100일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기로 약속한 30명이 매일 아침 이곳에 모입니다. 에스더 킴도 체중 감량 전 이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약간 뚱뚱했죠? 뚱뚱하고 체력도 되게 안 좋았고 정말 저 친구는 치열하겠죠. 상상이 안 가. 89kg. 에스더 킴이 체중 감량 전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 몸무게는 92kg. 어릴 때부터 소화 비만으로 날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92kg였는데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쥐가 났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슴에 계속 막 이유 모를 찌릿찌릿하고 막 갑자기 쪼여드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흉통이 있길래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너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생애 처음으로 균형 잡힌 몸이 되었는데요. 21kg 체중 감량에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량은 표준 이하가 됐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에스더킴. 체중 감량 후 1년째 지키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이 있다고 합니다. 고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저탄수화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곡물 탄수를 아예 안 먹어요. 대신에 좋은 지방들로 하루 동안 채워줘요. 오늘의 요리는 참기름을 듬뿍 넣은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 감바스를 하는데 보통은 올리브유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참기름으로 새우 감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이어트 하실 때 잘 안 드시잖아요, 기름을.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지방을 쓸 줄 아는 몸으로 변하게 돼요. 탄수화물의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몸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렇게 에스더킴의 다이어트 식단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오붓하게 식사를 즐기는데 체중 감량 후 가장 좋아했던 분은 바로 엄마. 늘 비만으로 고생했던 딸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과거는 생각하기도 싫답니다. 말하기도 싫죠. 끔찍했죠. 대견스럽죠. 대견스럽고. 울지 마세요. 본인은 힘들게 뺐겠지만 잘한 것 같아요. 네. 체중 감량 후 자신감까지 찾은 딸의 모습을 보면 더 대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 에스더킴이 영양제와 크릴오일을 꺼냅니다.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저는 먹고 있어요. 실제 한 연구에서 고지방 식이를 한 주에게 크릴오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과 간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릴오일에 또 다른 성분이 있다는데요. 크릴 오일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 덕분입니다. 이 아스타잔틴은 항산화력이 아주 뛰어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의 6,000배 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이 항노화, 항산화 물질일 뿐만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서 지방 분해와 혈관 건강을 위해 비타민과 크릴오일을 챙겨 먹고 있다는 에스더킴. 크릴오일은 섭취 시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고 크릴오일 선택 시 인지질 함유량과 공인된 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1kg 체중 감량 후 트레이너로 변신한 에스더킴.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고도 비만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거일 뿐이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면 됩니다. 한 번 더. 운동 알려주시는 분들이 전혀 살이 안 쪄본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되게 공감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음 열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체중 감량으로 제2의 인생을 살듯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한 인생을 선물하고 싶다는 에스더킴. 피나는 노력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난 후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겉보기에 이쁜 것들 여기에만 치중하셔야 될 게 아니라 몸속 건강, 내 몸속의 아름다움 이게 정말 진짜거든요. 그것부터 챙기시지 않으면은 건강은 여러분 절대 건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속부터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혈관 건강이 우려되는 사례자들이 운동, 식단, 크릴오일 섭취를 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요? 네, 보기만 그런 것 같아. 빠지고 훨씬 젊어졌어요. 많이 빠지니까. 그래. 그래요? 운동을 저는 좀 많이 했죠. 몇 킬로 빠졌어요? 저도 한 4, 5kg는 빠진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전에부터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많이 그러게요. 맞아요.
복부 비만은 좀 사실은 엄청 어떻게 빼도 못하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많이 복부 비만이 없어지니까 많이 이 힘드는 거, 숨찬 거 이런 것도 없고 첫째 많이 건강이 좋아진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혈압약을 계속 먹었었는데 그 매일같이 그 재보니까 혈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되게 가뿐히 일어나요. 그거는 진짜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 그 느낌대로 건강상의 변화도 있을지 처음 검사를 했던 조건 그대로 인바디와 혈압, 피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그 결과 송선자 씨는 체중 4kg 감량, 허리둘레도 8cm 줄었고요. 김석주 씨는 체중 5kg 감량, 중성지방 수치도 표준 이내, 정정임 씨는 허리둘레 8cm,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금씩의 수치 변화이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다, 아니면 감소하는 쪽으로다, 향상되는 쪽의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장기적으로 꾸준한 똑같은 생활 관리를 하시고 식이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일단은 조절을 해서 더 건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더 나쁜 것보다도 좋아졌다고 해서 좀 마음은 편한데 그래도 한참 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노화, 혈관도 예외는 아닌데요. 갑작스레 찾아와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혈관 질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지름길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It came like a thief. In the night, I happened to